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벌레에서 책을 매일 밤 열심히 읽고 있는 책읽지라입니다. 오늘 화요일이고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다들 무사히 별일 없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침에 비가 진짜 많이 와서 오늘 막 외근이 많아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좀 낮에는 비가 덜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화요일을 씩씩하게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네, 제가 7월에는 휴가지에서 읽기 좋은 책, 한여름밤의 책이라는 주제로 방송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어제는 막 사실 제가 신간도 소개하고 막 마음이 급했는데 이제 이 책을 선정하게 된 배경도 제가 7월에 8월이죠. 보통 휴가는 휴가지에 가져가면 좋을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시골 빵집에서 잡은 오늘 굽다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신간 소개 처음으로 해봤는데 많이들 댓글 남겨주셔서 표현의 기술, 유시민 작가님의 표현의 기술이 가장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휴가지에서 읽는 책을 하는 만큼 제가 책맥 하는 이벤트 인스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시태그로 책맥 타임 검색하시면 책맥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고, 네, 태그 남겨주시면 제가 맥주 한 짝 직접 배달하고 있으니까 이벤트도 한번 참여 부탁드릴게요. 많이들 들어와 주셨습니다. 영철님, 경은님, 상국님, 용환님, 영호님, 건비님, 재현님, 호택님, 예용님, 네, 상수님, 네, 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차분한 마음으로 시골 빵집에서 잡은 론을 굽다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많이 예상 부분을 소개를 못해서 오늘은 꼼꼼하게 체크해놓고 이 부분을 다 소개하는 게 목표인데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희님, 저는 지금 책을 읽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시골 빵집에서 잡은 론을 굽다를 읽을 두 번째 시간으로 읽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좀 이 와타나베 이타로라는 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동네 빵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그 집 앞에도 빅베어 브레드라고 이런, 뭐랄까, 건강한 빵만 파는 빵 종류는 많지 않은데 정말 맛있는 빵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파리바게뜨랑 뚜레쥬르 때문에 동네 빵집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또 그 반대급부로 이렇게 건강한 빵을 파는 좋은 빵집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어, 준비할 것이 많을 것 같다고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좀 먼저 스키밍해서 이 부분을 같이 읽어봐야겠다 하는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금 뒤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분은 이제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아버지의 추천을 받아서 책을 읽게 됐고, 그걸 어떻게 자기가 구현하려는 그런 작은 가게 또는 지역 경제에 구현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제를 부패하게 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잠깐만. 사표를 던지고 빵을 굽겠다고 결심했을 때 나는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의 밖으로 탈출할 작정이었다. 우리 시골빵집은 단순함을 지향한다. 비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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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효율적일지언정 더 많은 정성으로 한 번이라도 더 많은 손길을 거쳐서 공들인 빵을 만들고 이윤과 결별하기. 그것이 부패하지 않는 돈을 탄생시킨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균을 만났다. 순수 배양 이스트가 아닌 인류가 오래전부터 가까이 두고 이용해온 발효라는 신비한 작용을 만나게 된 것이다. 자연계에서는 균의 활약을 통해 모든 물질이 흙으로 돌아가고 살아있는 온갖 것들의 균형은 이 순환 속에서 유지된다. 그 같은 자연의 균형 속에서는 누군가가 독점하는 일이 없이도 누군가가 혹사당하지 않고도 생물이 각자의 생을 다한다. 부패가 생명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자연의 섭리를 경제활동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 자연계에 부패하는 순환 속에서는 때로 균들이 빵이나 맥주, 술 등 고마운 먹거리를 만들어 주었다.
전분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서 말이다. 균이 했던 것처럼 사람이나 지역도 부패하는 경제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힘을 발휘하면 삶이 가진 본래의 의미를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분이 던지는 근본적인 의문은 왜 살아있는 모든 것은 부패하는데 돈은 부패하지 않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마르크스가 찾아낸 자본주의의 모순을 풀 열쇠는 균에 있는 것이 아닐까? 내게는 그렇게 보인다. 바로 그것이 발효와 부패 사이에서 시골 빵집이 구워낸 자본론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실천 중인 경제를 부패하게 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게 이야기가 들어갈 거고요. 어제도 보여드린 사진이지만 이타루 씨의 가족의 행복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시골에서 살면서 빵집을 하면서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뒤에도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아내의 후원이 정말 컸다는 부분이 느껴집니다. 우리 빵집 이름은 다루마리다. 나 이타루와 아내 마리코의 빵집이라 그렇게 지었다. 가끔 싸우기도 하지만 마리는 가게 경영을 맡고 나는 제빵을 맡아 다루마리를 꾸리고 있다.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면 판매자와 제조자가 서로를 헤아리면서도 각자의 입장을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서 좋다. 우리가 만드는 빵은 다음에 5가지 효모를 이용한 것으로 종류는 30가지에 이른다. 요일마다 서너 종류의 효모로 20가지 안팎의 빵을 만든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휴무다. 먼저 일본술 양조에 쓰이는 효모로 만든 주종빵이 있고요. 이 가게의 메인 메뉴라고 하고요. 통밀에서 효모를 발생시킨 전립분 효모빵, 그리고 호밀을 발효시킨 유산균종으로 만든 호밀빵, 건포도를 발효시킨 건포도 효모빵, 메가 몰트를 발효시킨 맥주 효모빵, 이 5가지의 종류로 빵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쫄깃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빵의 평균 가격은 400엔이다. 일주일에 사흘은 가게를 닫고 1년에 한 달은 장기 휴가를 간다. 매달 매상은 200만엔 안팎인데 한 해를 계산하면 2천만엔을 조금 넘는다. 직원은 나와 집사람 마리, 그리고 미나톤 군과 미우라 군, 우리 집 아이들 둘까지 합해 모두 6이다. 아이들도 직원에 포함시켰어요. 네, 그래서 빵집을 읽어나가는 모습인데요. 그 중에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이 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트를 쓰지 않고 균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균을 막 발효시켜서 그걸 먹어보기도 하고요. 균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균은 작디 작은 생명체다. 우리가 빵을 만드는 작업을 도와주는 효모, 유산균, 누룩균은 몸 길이가 1000분의 몇 밀리미터에서 100분의 몇 밀리미터 정도다. 효모와 유산균은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있고 누룩균은 세포가 실모양으로 나란히 성장하는 다세포 생물이다. 균이 작은 정도를 알려면 우주 속의 인간을 생각하면 된다. 균의 존재를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미미한 존재다. 그래도 이 작디 작은 균들은 틀림없이 살아있고 자연계에서 실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물질을 흙으로 환원시키는 부패라는 작용이다. 그거를 균들이 한다는 거죠. 그 균들 중에는 빵이나 와인, 맥주, 일본 술처럼 인간에게 매우 고마운 음식을 만들어주는 균도 있다. 당분을 이산화탄소와 알코올로 분해하는 효모, 전분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며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 감칠맛을 내는 누룩균, 알코올을 초산으로 분해하는 초산균, 당류를 유산으로 분해하는 유산균 등이 그 대표적인 존재다. 이들 균이 인류에게 가져다 준 혜택을 발효라 한다. 발효란 균이라는 생물의 생명 유지 활동인 것이다.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천연균과 순수 배양균을 좀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빵을 자연 발효시킬까? 이런 거에 대한 실험을 계속합니다. 네, 서정원님, 박무준님 어떻게 촬영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 몇 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보통 요 거치대를 씁니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 좀 지저분한 책상이 보이는데 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거치대에다가 꽂고
이 노트북 거치대를 활용해서 책을 여기다 놓고 읽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생각보다 뭐랄까 굉장히 아날로그하지 않나요? 노트북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핸드폰이 조금 더 편하게 되더라고요. 아이폰이 짱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천연균과 순수 배양균을 이제 연구를 하고 그 자연 발효를 시키려고 뭐 한국의 막걸리도 연구하시고요, 일본의 주조도 연구하시고요, 뭐 다양한 실험을 해봅니다. 근데 굉장히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죠. 빵이 부풀지 않는 문제. 효모를 쓰면 단순한 부분이지만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천연 발효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특히나 천연 누룩균을 사용했는데 주종을 만드는 길은 멀기만 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을 썼고 시판되는 누룩을 사서 직접 누룩을 만들어 보는 실험도 했고 종국에서 누룩을 안정적으로 뽑아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시판되는 누룩을 사지 않고 된장 회사에서 천연 누룩을 받아와서 직접 주종 빵도 만들고 그런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종을 만드는 거는 성공을 했는데 틀림없이 빵도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을 안고 주종을 빵 반죽에 섞었다. 다음날 밤 반죽 상태가 궁금해서 안절부절 못하던 나는 마리와 내 아내와 아이들이 잠든 틈을 타 공방으로 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반죽은 점성도 탄성도 없이 흐물흐물한 상태였다. 이래가지고는 절대 부풀어 오를 리가 없었다.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실패가 거듭되자 새벽녘 공방에서 혼자 고함을 지르며 좌절감에 빠지는 날도 들었다. 여보 미안. 오늘도 주종빵은 못 구웠어. 가게 잘 부탁해. 여기 이건 팔아도 되지 않아? 안 돼. 안 된다고 했잖아. 말 좀 들어. 아이들 문제며 가게며 모든 일을 다 맡아서 뒷받침해주는 마리에게 나도 모르게 모진 말이 나왔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점점 더 짜증이 났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의 다나하라 씨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쌀 말인데 이걸로 한번 써봐. 좋은 거니까 분명 잘 될 걸세. 쌀자루에는 자연재배 쌀이라는 글귀가 붙어 있었다. 그때까지 나는 유기재배 쌀로 주종을 만들고 있었다. 네, 그래서 뭐 뒤에 얘기는 좀 예상이 되시겠지만 쌀도 자연재배된 것이 더 발효가 됐고요. 뭐 여러 가지 실험, 발효에 대한 실험을 하면서 결국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천연균이 그만큼 작물의 생명력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죠. 천연균은 작물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본다.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생명의 활동을 잘 따른 음식을 선별해서 자연의 힘으로 억세게 살아가는 것들만을 발효시킨다. 천연균은 살아가는 힘이 없는 것들을 부패시킨다. 어떤 의미에서는 부패는 생명에게 불필요한 것들 또는 불순한 것들을 정화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이런 나의 생각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에 나오는 후카이 숲이라는 숲의 이미지와도 닮았다. 후카이 숲은 인간에게 유해한 기운과 더러워진 흙을 정화시켜서 자연계의 균형을 회복시키려 한다. 아마도 그와 같은 일이 부패라는 작용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의 사정은 균과는 무관하다. 사람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작물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키우기 위해 비료를 투하하면 겉으로 보이는 수확량은 늘어도 작물의 생명력은 떨어진다. 균은 그런 인간의 어리석은 행위를 놓치지 않는다. 그런 작물은 부패시켜서 자연으로 돌려놓으려 한다. 균에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면 답은 자연히 얻어진다. 모든 것은 균의 마음에 달렸다. 라는 균에 대한 이분이 심지어 금본이제가 아닌 균본이제까지 주장하면서 균에 대해서 굉장히 예찬을 합니다. 창원님 댓글 금지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굉장히 소셜하게 지금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같이 나누면서 읽는 게 라이브 방송의 진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저희가 소통하면서 하면은 방송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좋아요가 안 올라오거나 댓글이 없으면 더 뭐지 이게 다들 듣고 계신가? 아니면 재미가 없나?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좋아요 뿅뿅 눌러주시면 제가 신나서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했다.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은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가
네, 좋아요 뿅뿅 올라오네요. 자신의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노동자가 모두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공산주의를 지향한 것이다. 그런데 미안한 말이지만 그 방법이 잘 돌아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시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생산수단을 가지는 길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거라고 본다. 저도 막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지 못했고 자본론에 대해서 소상히 알지 못하지만 이 책에서 굉장히 이 작가가 나름 이해한 자본론을 들려준 부분이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시골 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라는 책입니다. 그 주인공이 자본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빵집에 어떤 자기가 운영하는 빵집에 적용하는 부분을 읽고 있어요. 이윤이 생기는 시스템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윤은 노동자가 월급보다 많이 생산하고 그만큼을 자본가가 가로챌 때 발생했다. 그 말은 곧 노동자가 생산한 만큼 노동자에게 정확히 돌려주지 않으면 이윤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된다. 일반적인 외식산업과 빵집에서는 인건비와 재료비를 대략 30%씩 잡아서 60% 이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 가게는 인건비와 재료비가 매출의 40% 정도이고 합하면 80%를 조금 넘는다. 우리는 이런 경비구조 하에서는 이윤을 낼 재간도 없고 착취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종업원에게 이해시킨다. 이런 구조인데도 가게가 굴러가는 것은 전적으로 임대료가 싼 시골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해도 적자를 예사로 내서는 가게가 존속할 수 없다. 수익과 지출을 엇비슷하게 맞추고 손익분기점을 넘는 것이 중요하다. 이윤 제로, 손익분기점 달성을 이루고 나면 투자한 만큼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렇게 가게는 굴러간다. 이윤 덕에 덩치가 커지지도 않고 손실 탓에 위축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다음 날도 변함없이 빵을 구울 수 있는 것이다. 다음번 투자를 위해 이윤은 꼭 필요하다고들 하는데 그것은 결국 생산 규모를 키워서 자본을 늘리려는 목적 때문이다. 동일한 규모로 경영을 지속하는 데에는 이윤이 필요치 않다. 그래서 이 가게의 중요한 점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굉장히 좀 파격적이죠. 그래서 운영하는 방식이 좀 그렇게 독특하고요. 이윤을 내지 않겠다는 것은 그 누구도 착취하지 않겠다는 의미, 즉 그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종업원, 생산자, 자연, 소비자 그 누구도 착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돈을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올바르게 쓰고 상품을 정당하게 비싼 가격에 팔 것이다. 착취 없는 경영이야말로 돈이 새끼를 치지 않는 부패하는 경제를 만들 수 있다. 네, 영철님이 무슨 말을 하셨지? 빵을 빗대어 자본론에 설명하는 것 같아서 이해가 쏙쏙 된다. 네, 맞아요. 특히나 발효라는 과정이 경제에 빗댄 게 굉장히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죠. 꼭 이윤을 내야 돼. 이윤을 최고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영의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빵집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조금 더 드러나는 부분이 뒷부분인데요. 우리 가게는 주 4일, 목금토일을 영업하고 수요일은 재료를 준비한다. 직원들은 5일 근무제, 월화 휴무로 일한다. 그래도 일단 하루는 아예 영업을 안 하니까 조금 덜 힘들겠죠. 그리고 연중 한 달은 장기 휴가다. 이게 너무 멋지지 않나요? 사실 마르크스도 근무 시간을 줄여야 자본주의의 미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했다. 요컨대 자본주의가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일을 시킨다는 것이다. 경제가 발전해 생산력이 높아지면 하루 10수시간씩 일하지 않아도 사회와 생활이 굴러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대가 원하는 빵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일과 생활이 하나가 된 삶에서도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 빵집을 경영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그런 부분을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가 빵 하나를 이렇게까지 파고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부부가 먹기를 참 좋아하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런 다음 맛깔스런 음식과 맛 좋은 술을 맛볼 수 있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즐겁고 넉넉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자본주의 경제는 부패하지 않는 돈을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일과 먹거리를 파괴하기 바쁘다. 우리는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지키고 싶어서 생활과 일이 하나가 된 삶을 살고 싶어서 빵이라는 무기를 들었다. 우리는 지금 느끼는 넉넉함을 앞으로도 계속 누리고 싶고 아이들에게도 물려주고 싶다. 아이쿠, 바로 그 넉넉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희망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 시골에서 경제를 부패하게 하고 새로운 경제를 발효시켜서 열심히 일한 몸속으로 기분 좋게 배어드는 빵과 맥주와 와인 같은 기분 좋은 경제를 만들고 싶다. 네. 그러면서 매일 돈 쓰는 법을 바꿔보는 것도 경제를 부패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뒤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패는 좋은 부패죠. 부패하지 않는 돈도 쓰기에 따라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믿을 수 있는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정당하게 비싼 값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윤을 남기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을 조성하고 흙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돈을 쓰는 방식이다. 돈을 쓰는 방식이야말로 사회를 만든다. 소상인과 장인이 크면 경제도 발효할 것이다. 사람과 균과 작물의 생명이 넉넉하게 자라고 잠재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경제. 그것이 시골 빵집이 새롭게 구워낸 자국문이다. 빵을 굽는 우리는 시골 변방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혁명의 태동을 오늘도 느끼는 중이다. 네. 다행히 제가 적당한 시간 안에 다 읽어낸 것 같습니다. 신동우님 아나운서 준비하시냐고 했는데 비주얼이 안 돼서 아나운서는 안 되길 것 같고요. 네, 시골이라 가능한 걸까요? 라고 예성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책의 또 중요한 점 하나가 이 부부가 내려가서 터를 잡은 지역이 굉장히 뭐랄까 옛날 방식을 되게 많이 옛날에 그런 집들이 보존돼 있고 장인들이 많이 살고 수공예를 많이 하는 그런 마을에 가서 살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쯤일까? 전주는 너무 지금 뭐 발달했고 그죠? 하여튼 그런 동네에 가서 이웃 사람들과 함께 수공예나 이런 전통까지는 아니지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사는데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뭐 직원들이랑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막 나오고 그러면 노동의 종말 와가지고 우리는 다 뭐 먹고 살아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 책이 되게 좋았던 이유는 왜 우리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굉장히 그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고 집에 못 가면서 살아야 되나. 제가 요즘 연남동에서 배우는 경제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 굉장히 뭐 가게 하나, 책방 하나, 카페 하나 하시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고 여유가 느껴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을 영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경제이면 사실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꺼내보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휴가 때 가져가시면 세 가지 얘기 정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본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빵을 굽는 거에 대한 그 균에 대한 뭐 얘기.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오늘 많이 생략하고 읽었는데, 그 다음에 또 지역 경제에 대한 얘기.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이제 휴가 가시는 길에 들고 가시면 가볍고 재미있게 하면서도 굉장히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이스님은 일본이 극한의 경제, 자본주의의 극이라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근데 우리도 정선에 가서 이런 좋은 빵집을 만들면서 살 수 있지 또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되게 쫓기지 않고 적절한 시간에 잘 마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재미있는 여행책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내일 또 재미있는 책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비 오는데 다들 빗길 조심하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